모든 생명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자든 약자든 마찬가지죠. 하루의 절반은 육지면서 나머지 절반은 바다가 되는 곳.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이곳을 무대로 살아갑니다. 매일 자연에 의해 그려지고 생명에 의해 조각되는 갯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갯벌은 거대한 신의 캔버스다. 자연은 늘 변화무쌍하죠. 서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으로 끊임없이 모래가 공급되고 있는 신안의 한 바닷가. 이 혹독한 환경에 털을 잡은 한 녀석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버티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아주 작은 녀석. 달랑개입니다. 엄지손톱만큼이나 작은 이 녀석은 바닷물이 빠지면 굴에서 나와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죠. 좋은 먹이털을 선점하기 위한 20만 마리의 치열한 경쟁. 그러나 굴밖은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무리에서의 이탈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무모한 행동이죠. 녀석은 필사적인 주랭랑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래 떠먹기에 관한 한 이만한 선수들도 없을 겁니다. 먹은 모래는 금방 경단으로 배설됩니다. 실상은 모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래 속에 유기물을 걸러먹는 것이죠. 순식간에 해변 빼곡히 완성된 달랑개의 모래 작품. 하지만 작품의 수명은
겨우 서너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난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을 바닷물과 단란기, 그 밀당의 현장. 신안의 관문 천사대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신이 빚어놓은 듯 천여 개의 섬들이 바다를 장식하고 있죠. 섬과 섬 사이를 다리가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물이 빠지면 갯벌로 연결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에 들 만큼 광활한 데다 모래, 진흙을 비롯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과 생명 다양성으로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신안 갯벌. 신안군청 문화유산과 고경남 과장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섬에서 태어났고요. 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 갯벌은 나의 놀이터이자 취미생활의 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보았지만 물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한 번도 같은 모양인 적이 없었다는 고 과장. 네, 개들은 싹 들어가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짱뚱어. 근데 갯벌에서도 짱뚱어들이 영역직치기 전쟁을 하네요. 와, 한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고경남 과장에겐 생물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건강해야 갯벌이 건강하고 갯벌이 건강해야 바다가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전 세계인에게 신안 갯벌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까 해서 2007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난 12년 동안에 끊임없이 갯벌과 같이 하면서 갯벌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실사를 받으면서 실사자가 갯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파리까지 직접 날아가서 또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신안 갯벌에 등재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정받은 신안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명들. 신안 갯벌에 사는 생물은 밝혀진 것만 해도 다른 나라 갯벌의 2배가 넘는 2,150여 종에 달합니다. 이런 생명 다양성은 신안 갯벌이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물이 막 들어와갖고 나가고 있어 이제. 물이 써. 파도 좀 보시오. 이렇게 좋은디. 우와이 다 뭉친다. 어부의 시간은 바다가 정합니다. 갯바닥에 나선 강춘금 할머니. 할머니에게 갯바닥은 둘도 없는 전답입니다. 손을 넣을 때마다 맛조개가 얼굴을 내밉니다. 얘기도 안 해. 죽었으면. 차진 갯벌 깊숙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사는 맛조개. 신안 갯벌엔 8천여 년 동안 펄이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맛조개, 게, 낙지와 같은 수많은 생물들이 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안 갯벌은 물도 좋고 금바닥이요. 돈바닥. 여름에는 맛조개 파고 봄에는 낚기를 잡고 그 겨울에는 석화 깔아 다녀. 게도 나오고 반지락도 나오고 수산물 시장에 있는 거는 다 나와. 우리 여기 갯벌에서. 부지런만 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다는 갯벌. 할머니는 오늘도 10kg에 달하는 맛조개를 수확했습니다. 한편에선 갯벌에 물이 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지 미끼인데 이게 낙지가 이걸 제일 좋아해요. 게를. 낙지는 보통 갯벌을 파헤쳐 손으로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미끼를 준하게 끼워 바다에 나가 잡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죠. 신안은 낙지가 많아요. 미네랄이 좀 풍부하고 첫째는 뻘이지요, 뻘. 그래 이것들이 서식을 잘하고. 호천리 어말리라 했습니다. 호랑이가 하루 천리를 달리면 물고기는 하루 만리를 달릴 만큼 바닷물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칠흑의 밤바다지만 수십 년 경력으로 물속을 손금 보듯 훤히 깨고 있는 할아버지. 던져와. 마침내 생미끼를 낀 준하기 물속 갯벌에 던져집니다. 낙지가 야행성이라 밤에만 활동을 해요. 뻘에서 나와서 이 미끼를 사슬을 해요. 밤바다의 제왕, 낙지가 활동할 시간입니다. 녀석은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냥꾼이죠. 먹잇감이 감지되자 소리 없이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공격 찬스를 노리는 녀석. 개 한 마리가 급히 도망치지만 낙지의 전방위 공격에 걸려들고 맙니다. 낙지는 촘촘히 박혀있는 빨판과 엄청난 다리의 힘으로 개 등딱지까지 부셔먹을 수 있죠. 이런 낙지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 준학어업입니다. 야, 신봤다. 그치, 봤어.
신안 뻘낙지는 다리도 길고 부드럽고 뻘이 좋아서 이 낙지가 이렇게 통통하고 부드러워요. 이 모두가 갯벌의 선물이라는 할아버지. 오늘도 갯벌엔 거대한 자연의 무늬가 새겨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무늬도 있죠. 소금밭 염전. 염전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 뜻대로 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오로지 자연의 섭리입니다. 소금 질 좋았네. 내가 17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47년 갔어. 평생 소금을 생산하는 일을 해왔지만 좋은 소금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하늘과 바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박형기 씨.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햇볕과 바람이 없으면 이 소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증도에 염전이 만들어진 건 70년 전이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둑만 쌓으면 어디서든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죠.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닷물의 염도는 약 5도. 이 얕은 염도의 바닷물이 20일 넘게 여러 단계의 증발지를 거치면서 25도의 염도가 되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결정지에 도착합니다. 모든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건 물을 가두고 내보내는 것뿐. 나머진 햇빛과 바람의 몫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제 소금도 결정되는 타임이 있어요. 염도, 수온. 그 다음에 이제 햇볕과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염도와 수온이 딱 매치됐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다, 햇볕, 바람의 기막힌 조우. 햇볕과 바람의 도움으로 농축된 바닷물 염도가 27도가 되면 드디어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첫 결정을 소금꽃이라 말합니다. 너무 작지도 굵지도 않은 가로 세로 3mm의 크기를 최고로 친다는 천일염. 염도 27도 포함수와 수온으로 27도 정도 되는 물이 합해졌을 때 소금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금 알갱이는 적어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소금 알갱이는 굵어집니다. 좋은 소금엔 짜고 달고 시고 맵고 쓴 5가지 맛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바다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신안은 증도를 비롯해 기금, 도초 등 섬 곳곳에 염전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양만 20여만 톤. 우리나라 생산량의 88%가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신안갯벌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달이 만들어내는 마법의 시간. 많은 철새들이 곧 나타날 갯벌 생물들을 먹기 위해 속속 모여듭니다. 고경남 과장은 철새의 종류와 개체 수를 10년 넘게 관찰해 오고 있죠. 여기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곳이에요. 국제적으로도 EAFP라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서식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이 플라이웨이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2022) 국제 철새 심포지움에 의하면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 종 중 무려 400종 이상이 신안갯벌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엔 갈매기 중 가장 개체 수가 많은 괭이 갈매기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된 저어새, 검은 머리 물대새, 그리고 노랑부리 백로 등 국제적인 보호종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신안군이 동아시아와 대양주, 즉 호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에 있으며 먹잇감 천국인 갯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안갯벌은 단지 펄만이 아닌 모래, 자갈과 같은 다양한 갯벌이 산재해 있습니다. 갯벌 사이에 기다랗게 이어진 모래 둔덕. 보호색을 띠고 있는 이 아래 주인은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검은색 머리에 노란 부리.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남방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찾아오는 이 녀석들은 보통 모래밭에 2~3개의 알을 낳죠. 알 품기에 들어가는 순간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도처에 경쟁자들이 우글거리죠. 먹잇감을 구하는 일은 수컷이 맡았습니다. 잡아온 물고기를 아낌없이 건네주는 수컷. 이번엔 임무 교대입니다. 체온을 고루 전달하기 위해 알을 굴리랴, 불청객을 감시하랴, 몸이 2개라도 부족할 판인 쇠제비 갈매기. 과연 무사히 부화할 수 있을까요?
태풍입니다. 태풍은 당장엔 어부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갯벌을 쟁기질해 물고기와 페류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태풍이 지나자 갯벌의 원시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우이도 해변. 주변을 살피던 달랑개가 조심스레 굴을 나섭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녀석은 100m 달리기 선수로 돌변합니다. 손톱만한 녀석이 파놓은 굴의 깊이는 약 30cm. 웬만해선 발견조차 힘든 녀석들입니다. 유난히 눈이 하늘로 쫙 올려 있어서 감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포식자, 특히 사람 아니면 동물, 맹금류, 도요새들 이런 거 감시하기가 쉽고요. 금방 이 침입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구멍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유령개라고도 어민들은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사라지니까. 실로 굴파기의 명수들입니다. 녀석들의 집게발은 모래를 파거나 운반에 유리하도록 넓적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많은 수의 달랑개들이 물이 들고 나는 순간 어떻게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달랑개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그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소리를 어떻게 어떤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내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을 이제 찍었을 때 그런 게 캐치가 돼서 아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게 마찰판. 네, 마찰판. 그다음에 이쪽으로 했을 때 요게 마찰기입니다. 달랑개의 행동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마찰판과 마찰기. 마찰판하고 마찰기가 이거를 문질러 보면 소리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문질러 이렇게 막 소리를 내거든요. 이상교 박사의 관찰 결과 한 마리가 불을 빠져나와 소리를 내면 뒤따라 나온 녀석 역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녀석들 역시 연쇄적으로 반응하죠. 이를 통해 이상교 박사는 달랑개의 소리가 무리에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먹잇감을 알리는 신호체계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아직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달랑개.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이곳 모래갯벌을 살리는 최고의 공로자란 점입니다.
해변에 단란개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이 해변 모래갯벌이 건강하다는 하나의 기대종이고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무언가에서 오염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허베이 스프리트 기름 유출 사건 때 여기도 대규모로 기름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온 해안을 다 덮었을 때 한동안 3년 동안 없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되면 사라진다는 거. 해변에 밀려온 각종 찌꺼기와 유기물을 섭취함으로써 모래갯벌을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단란개. 단란개가 파놓은 구멍은 갯벌이 숨 쉴 수 있는 허파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해안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작은 생명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때문이죠. 알품길을 시작한 지 20여일. 다행히 쇠제비 갈매기가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부부에게 본격적인 육아 시즌이 시작된 거죠. 먹잇감을 책임져야 할 입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함께 사냥을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새끼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어미. 급기야 말썽꾸러기 새끼가 사고를 치고 맙니다. 새끼 쇠제비 갈매기는 보통 부화 2, 3일 만에 둥지를 떠나 활동하려는 습성이 있기에 어느 새보다도 새끼 희생률이 높은 편이죠. 새끼를 위해서라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어미들의 전쟁터.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야만 새끼 쇠제비 갈매기는 9월경 무사히 먼 남쪽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안군엔 무인도만 900개가 넘습니다. 철새들에겐 더없이 좋은 낙원이라 할 수 있죠. 밤이 되자 가거도의 부속섬인 구글도가 먹잇감을 보채는 새끼 새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대부분의 바다새가 그렇듯 어미 바다제비들은 맹금류를 피해 낮 동안 먼 바다에서 활동하다 밤이 되면 먹잇감을 물고 새끼들을 찾아오죠.
현재 신안 구글도와 칠발도에서 번식하는 바다제비의 개체수는 전 세계 개체수의 70~80%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몸무게가 45g에서 50g 정도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의 5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새이긴 하지만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거죠. 남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경우에 따라서는 대서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거리 철새입니다. 구글도와 함께 바다제비의 또 다른 요람으로 불리는 칠발도. 그래서 칠팔도뿐이 아니고 무인도서 한 560개를 조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지역입니다. 신안의 섬들이 철새의 단골 방문지가 된 까닭은 남방에서 북방으로의 이동 경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먹잇감 많은 갯벌이 있고 산란에 좋은 밀사초 군락지가 있는 것도 큰 몫을 했을 겁니다. 호주에서 바다새를 공부한 뒤 세계자연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칠발도 바다제비를 연구하고 있다는 김유나 박사. 옆둥지도 보이고. 새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새 있나 한번. 네, 이거 잡았어. 바다제비는 한 쌍이 한 개의 알만을 낳기에 개체수 회복이 무척 어려운 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 이거 가락지 없는 아이예요. 네. 바다제비는 이렇게 코에 관 모양 콧구멍이 특징이고요. 번식할 때 외에는 전부 바다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도 비행을 잘 해야 되니까 날개 길이가 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이에요. 05575. 고유 번호가 새겨진 가락지는 이 바다제비가 언제 번식을 시작했고 언제 이곳에 다시 찾아오는지 등 여러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완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게 바다제비 새끼인데요. 부화한 지 일주일은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아직 눈도 못 뜨고 있어요. 바다제비는 육주기가 굉장히 긴 종이거든요. 짧게는 한 달 반, 그 길게는 거의 3개월, 4개월까지 이렇게 어미가 계속 먹이를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낮에는 혼자 있다가 밤에 이제 어미새가 와서 먹이를 줍니다. 작지만 어미의 모습을 다 갖춘 새끼 바다제비. 하지만 새끼 바다제비가 어미처럼 먼 바다로 나가려면 앞으로도 수십 일 동안 이 어두컴컴한 굴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바깥은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맹금류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으니까요.
칠발도는 국제조류연맹에서도 주요 바다 번식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지정된 섬이고, 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서도 바다새 번식지로서는 처음으로 플라이웨이 네트워크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다새 보존하는 데 중요한 곳이라서 여기서 연구하러 왔습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 2년에서 8년까지 오로지 바다에서만 생활한다는 바다제비. 그런 바다제비들에게 이곳 칠발도와 구글도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번식지일까요? 밤이 되자 어미들이 먹잇감을 물고 속속 새끼들을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둥지를 비워야 하는 까닭에 먹이는 위 속에 넣어와 토에서 새끼들에게 주죠. 낮에 봤던 새끼의 어미도 찾아왔을까요? 둥지 번호 14956에 1496 이게 낮에 확인을 했었는데 투적통치 얘기 없으셨거든요. 지금 여기 딱 두 개 단자가 밑으로 돼 있어서 노벨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상처 많이 났죠. 이건 지오로케이터라고 불리는 소형 위치 추적 장치인데요. 이게 시간에 따른 빛의 양을 기록해서 위도와 경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바다제비의 70%가 번식을 하는 곳이기에 외딴섬 구글도와 칠발도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는 김유나 박사. 지금 바다제비는 대부분 생활을 바다에서 하는데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오로케이터를 통해서 코포리징 에리아를 밝혀내고 이제 그곳에 혹시 어떤 바다제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먹이를 얻는지 이렇게 생태 연구를 하려고 부책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죠. 지금 바다제비 소리 들리시죠? 이 등대 빛이 사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우주 온 느낌 들어요. 별 보고 있고 하면. 그러면서 이 바다제비들이 우는 소리가 꼭 우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신호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이런 곳에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하루에 2번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고 걷어들이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반복되는 일 같지만 이 움직임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고경남 과장에게 갯벌은 살아있는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갯벌이 허파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또
산소를 내뿜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요, 실제로 갯벌에서 신비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뽕, 뽕, 뽕 하는 소리인데 자연이 만들고 수많은 생명이 조각해냅니다. 남은 채색은 인간의 몫이겠죠. 그것이 신의 캔버스라 불리는 갯벌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입니다.